토트넘이 아니라 손흥민이 한 거죠. 펩 감독. 기자의 무례한 질문에 제대로 패폭 날리자 기자회견장 10초간 정적 흐른 이유. 토트넘 vs 리버풀. 손흥민은 공을 많이 만지지 않고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토트넘 호스퍼는 24일 오후 10시,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4 시즌 프리미어리그 PL 6라운드에서 아스널과 2에서 2로 비겼다. 승점 1점을 획득한 토트넘은 리그 4위로 내려갔지만 개막 이후 6경기 무패 행진을 유지했다. 경기는 팽팽했다. 아스널이 앞서가면 토트넘이 따라가는 시기였다. 토트넘은 전반 26분 부카요 사카의 슈팅이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맞고 굴절되어 골문 안으로 들어가며 예상치 못한 선제골을 내줬다. 하지만 전반 42분 제임스 매디슨이 측면 돌파에 성공한 뒤 내준 공을 수비에 둘러싸인 손흥민이 감각적인 슈팅으로 연결해 경기 균형을 맞췄다. 후반전도 같은 흐름이었다. 토트넘은 후반전 초반 벤 화이트가 박스 안에서 시도한 슈팅이 로메로의 손에 맞으며 페널티킥을 허용했고 사카에게 실점하며 다시 끌려갔다. 토트넘의 해결사는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은 실점 후 1분 만에 전반전처럼 매디슨의 패스를 받아 득점을 터뜨렸다. 경기의 주인공은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은 적지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귀중한 승점 1점을 안겼다. 자신의 PL 득점 기록을 2골 늘렸고 토트넘 역사상 처음으로 에미레이트 스타디움 원정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선수가 됐다. 경기 공식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POTM에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손흥민은 다수의 축구 통계 매체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다. 영국 공영방송 BBC, PL 사무국이 선정한 2주의 팀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칭찬도 이어졌다. 영국 풋볼 런던의 토트넘 전담 기자 알레스데어 골드는 손흥민은 공을 거의 만지지 않았지만 아스널을 상대로 임팩트를 보여줬다. 통계가 경기력을 전부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려면 아스널전에서의 손흥민을 보면 된다. 라며 손흥민이 통계를 떠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짚었다. 골드는 통계에 따르면 손흥민은 아스널전에서 단 18번만 공을 터치했다. 하지만 손흥민의 퍼포먼스는 더욱 특별했다. 제한된 시간 동안 공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18번이 터치 중 2번은 골이었다. 손흥민의 기대 득점, XG는 0.86에 불과했지만 2골을 넣었다. 라며 손흥민이 효율적인 플레이를 펼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골드는 손흥민은 거의 쉬지 않고 질주했다. 그는 모든 것을 쫓아다녔다. 공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아스널 수비진이 잠시도 쉴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패스하기 전에 자리를 잡을 기회도 주지 않았다. 라며 압박에도 적극적이었다고 했다. 이상하네. 1만 번 시뮬레이션 결과 토트넘 9위 첼시 4위에 있어야 하는데 27일 한국 시간 유럽 통계업체 옵타에 따르면 시즌 초반 4승 2무를 기록.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4위 토트넘은 9위, 단 1승, 2무 3패에 그치며 14위에 머물고 있는 첼시는 4위가 됐어야 했다. 이는 옵타 자체 기대 승점 모델에 기반한 것이다. 이는 특정 위치와 특정 상황에서 슈팅을 날렸을 때 득점할 확률인 기대 득점, XG를 기본으로 한다. 각 경기에서 각 팀이 날린 슈팅에 대한 XG 값을 바탕으로 득점수를 1만 번 시뮬레이션. 그 결과 나온 승, 무, 패를 계산했다. 이 기대 승점 모델로 보면 1위와 2위에 각각 올라있는 맨체스터 시티, 맨시티와 리버풀은 제 위치에 있다. 하지만 현재 3위인 브라이튼은 7위, 4위인 토트넘은 9위가 제 순위다. 무엇보다 14위 첼시는 지금 4위에 있어야 한다. 실제 토트넘은 해리 케인이 빠지면서 공격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는 듯 했다. 하지만 4연승 포함 4승 2무를 기록하면서 시즌 초반 무서운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손흥민이 5골로 리그 2위에 올라있고 제임스 매디슨, 크리스티안 로메로, 데얀 쿨루셉스키 이상 2골, 2득점의 가세에 케인의 빈자리를 메웠다.
동시에 새로운 사령탑 앤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과 과감한 선수 운용이 최고의 시너지를 내고 있다. 반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을 모신 첼시는 정반대다. 구단주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엄 포터, 프랭크 램파드 시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23년 첼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거둔 승점이 25점에 불과하다. 에버튼과 함께 최하위다. 이 수치가 현재 순위를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리그가 시즌 초반인 만큼 토트넘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 낮춰야 하고 첼시는 언제든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첼시는 28일 브라이튼과 가진 카라바오컵, EFL컵, 32강전에서 1에서 0으로 승리. 16강에 진출했다. 첼시의 다음 상대는 블랙번이다. 챔피언십, 2부 리그, 블랙번은 카디프 시티를 5에서 2로 꺾었다. 한편 가장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이고 있는 팀은 웨스트햄이다. 데이터로 보면 웨스트햄은 15위가 맞지만 현재 7위, 승점 10를 달리고 있다. 풀럼 역시 18위에 있어야 하지만 의외로 11위에 랭크돼 있다. 3. 나 김민재 사랑한다. 진짜 대단해. 월클, 미넨 에이스한테도 인정받은 철벽. 무시알라는 27일, 한국 시간, 독일 역대 최고의 레전드 중 한 명인 로타어 마테우스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독일, 스포르트 필트를 통해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다. 그 자리에서 마테우스는 무시알라에게 미넨의 새로운 영입생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를 물었다. 무시알라는 미넨으로 이적한 뒤로 나는 항상 모든 선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우리는 팀으로서 대가족처럼 느껴진다.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게 쉽고 좋은 느낌을 준다. 며 모든 선수들과 친하다고 먼저 언급했다. 이어서 무시알라는 난 김민재를 정말 사랑한다. 김민재는 진심으로 대단하다. 며 김민재를 콕 찍어서 이야기했다. 김민재가 미넨으로 합류한 지 이제 약 2달 정도 흘렀는데 특유의 인싸력으로 팀 동료들과 빠르게 친해진 모습이다. 미넨 입장에서도 팀의 현재이자 미래인 무시알라와 새로운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당연히 좋을 것이다. 2003년생인 무시알라는 현재 미넨의 실질적인 에이스다. 지난 시즌 리그 33경기에서 12골 13도움을 기록하면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고 팀의 공격을 이끈 중심이었다. 리그 최종전에서의 결정적인 득점으로 팀의 극적인 우승까지 이끌면서 팬들에게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 무시알라가 괜히 2022에서 23시즌 미넨 올해의 선수로 꼽힌 게 아니다. 몸값도 현재 1억 1천만 유로, 약 1566억 원로 미넨에서 제일 비싼 선수다. 당연히 분데스리가 몸값 1위이기도 하다. 전 세계로 봤을 때는 몸값 7위에 해당한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이미 월드클래스라고 평가받는 무시알라가 김민재의 실력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게 증명됐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미넨으로 이적해 당당히 토마스 투엘 감독에게 가장 신뢰를 받는 센터백으로 활약하고 있다. 무시알라는 해리 케인도 정말 좋은 사람이다. 케인은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우리를 더 높은 위치로 데려갈 선수다. 우리가 함께 더 많이 뛸수록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 며 케인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4. 진화 현장 리뷰. 골골골골골 X 2강인 60분. 한. 키르기스스탄 5대1 대파. 8강 한중전 성사. 대표팀은 27일 오후 중국 저장성 진화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키르기스스탄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16강전에서 전반 백승호, 전북, 정우영, 슈투트가르트, 후반 정우영 조영욱, 김천, 홍현석, 헨트, 위 릴레이 골로 5대1 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8강에 올라 대회 3연패 도전을 이어갔다. 8강 상대는 개최국 중국이다. 같은 시각 카타르를 1대0으로 잡았다. 10월 1일 항저우에서 준결승 티켓을 두고 다툰다. 이날 경기장에는 18,393명의 관중이 찾아 한국이 8강에 진출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황선홍 감독은 4-2-3-1 시스템을 꺼내들었다. 박재용, 전북,
이 원톱에 포진한 가운데 이 선에는 정우영, 슈투트가르트,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엄원상, 울산, 이 짝을 이뤘다. 수비형 미드필드에는 캡틴, 백승호, 전북과 정호연, 광주, 이 호흡했다. 포백은 황재원, 대구, 김태현, 베갈타 센다이, 박진석, 전북, 설영우, 울산가 늘어섰고 골문은 이광현, 강원, 이 지켰다. 키르기스스탄은 열세를 인정하고 출발부터 깊게 내려섰다. 500으로 그물망 수비를 전개했다. 태극전사들은 양쪽 풀백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며 상대 진영의 숫자를 늘렸다. 첫 슈팅도 왼쪽 풀백인 설영우가 기록했다. 설영우는 전발 4분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까지 진출해 오른발 슈팅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강인은 창의적인 플레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프리롤 역할이었다. 전반 8분 정우영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은 이강인이 연출한 작품이었다. 일찌감치 기선을 제압하자 골 퍼레이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골은 전반 11분 터졌다. 설영우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백승호가 침착하게 성공시켰다. 1분 뒤에는 정우영이 번쩍였다. 엄원상의 크로스를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다. 정우영의 이번 대회 4호 골이다. 압박이 돋보였다. 키르기스스탄이 볼을 잡으면 지체 없이 강력한 압박을 응수했고 두 번째 골로 연결됐다. 1m 90대 장신 스트라이커 박재용은 큰 키를 앞세운 포스트 플레이와 수비라인을 끌어올리는 마력으로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키르기스스탄은 두 골을 허용한 후에도 태세를 전환하지 않았다. 선수비에 초점을 맞췄다. 파울로 태극전사들을 저지하기 바빴다. 그러나 뼈아픈 실수로 이번 대회 첫 실점을 허용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전반 28분 백승호의 볼처리 미숙이 화근이었다. 볼을 따낸 알리굴로프는 이광영과 1대1 찬스를 맞았고 그대로 골로 연결됐다. 이강인의 명품 패스는 명불허전이었다. 전반 32분 배후 침투하는 정우영을 향해 오차없는 로빙 패스를 연결했다. 정우영이 골망을 다시 흔들었지만 부심은 오프사이드를 선언했다. VAR, 비디오 판독이 있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아쉬운 장면이었다. 이강인은 전반 36분에는 예술같은 아웃프런트 크로스로 상대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박재용이 날아올랐지만 1인치가 모자랐다. 전반 종료 직전 이강인의 크로스가 다시 한번 정우영의 머리에 배달됐지만 아쉽게도 골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황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박재용, 정호연을 불러들이고 조영욱, 홍현석을 투입했다. 전반전을 복귀하며 최전방과 중원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심기일전한 백승호는 3분 회심의 중거리 슛을 쐈지만 골대 위로 떴다. 하지만 한국은 후반 7분 동점골 위기를 맞았다. 한국 수비 뒷공간을 찌르는 패스 한 방에 수비가 와르르 무너졌다. 순식간에 기회를 잡은 알리굴로프가 오른발 슛을 시도했으나 이광현이 침착하게 막아내며 위기를 넘겼다. 8분 이강인의 크로스를 조영욱이 문전 앞에서 헤더로 연결했다. 공은 이마에 정확히 닿지 않으며 골대를 벗어났다. 11분 한국의 공격 상황에서 박스 밖으로 흐른 공을 황재원이 야심차게 슛으로 연결했다. 공은 힘없이 골키퍼 품에 안겼고 25분 백승호의 노마크 헤더도 마찬가지였다. 황 감독은 경기 시작 1시간째인 후반 15분 사전에 계획한 듯 이강인을 불러들이고 고영준을 투입했다. 컨디션 관리 차원으로 풀이된다. 29분 귀중한 세 번째 골이 터졌다. 설영우가 상대 박스 부근 우측에서 문전으로 크로스 한 공이 키르기스스탄 수비수 베크베르디노프 손에 맞았다. 주심은 곧바로 페널티를 선언했고 정우영이 키커로 나서 골망을 흔들었다. 조별리그 3경기에 서도합 16골을 넣은 황선홍호의 화력이 다시 한번 폭발했다. 후반 34분 고영준의 예리한 패스를 받은 조영욱이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침착한 오른발 슛으로 골문을 열었다. 키르기스스탄은 와르르 무너졌다. 한국이 후반 39분 한 골을 더 달아났다. 이번엔 송민규, 물결표, 안재준의 패스를 거쳐 홍현석이 마무리했다. 경기는 그대로 한국의 4골차 승리로 마무리됐다.